안녕하세요. 깔로아 조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초등 자녀를 위한 아빠들의 바짓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치맛바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대치동 돼지 엄마라든지 그런 교육열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바짓바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바짓바람은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입시나 이런 경쟁에 대해서 너무 아빠가 많이 관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빠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육아와 교육 참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짓바람을 좀 제대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아빠들의 바짓바람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죠. 당신도 바짓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느냐 했더니 글쎄 나는 교육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그냥 아이 학원 끝나고 이렇게 픽드랍 해주고 숙제 같은 거 봐주는 것도 바짓바람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바짓바람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요. 정말로 순수하게 아빠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면요. 저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고등 자녀를 두신 아버님이라면 아마 이 바짓바람은 아마 입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초등 자녀에게 필요한 아빠의 바짓바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넌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알지? 왜냐면 저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 어떤 점들이 아빠가 하면 좋을지 그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아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의 바짓바람을 제대로 일으키는 바로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요. 내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제대로 아는 아빠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가끔요 상담할 때요 아버님 둘째가 지금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둘째가 어느 유치원을 다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신기하게도 첫째는 기억을 하는데요 둘째는 어느 유치원을 다니는지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이가 몇 년도 생인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내 아이를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너무 첫째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둘째, 셋째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는 거는요. 그냥 두면 알아서 잘 크겠지가 아닙니다. 조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손발톱을 깎아주어 보셨나요? 저는 이런 아빠는 굉장히 자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손발톱이지만 스킨십이 들어간다. 그쵸? 그래도 내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내 아이의 손과 발을 보면서 얼마나 자랐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또는 출장을 갔을 때 아이에게 옷 한 벌 사주고 싶은데 내 아이의 옷 크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실은요 이런 게 다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가 있어요. 열이 나거나 또는 배탈이 나거나 그럴 때 약은 보통 엄마가 많이 챙겨주잖아요. 저는 이제는 아버님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아빠가 나한테도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아빠가 또 아이가 어느 부분이 허약하고 어떨 때 건강한지를 또 체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저는 이게 관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이가 생각하는 아빠의 장단점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 아이의 장단점이 아니고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아? 그리고 아빠가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한 번에 다 조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요, 이거 모르는 분 정말 많아요. 내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밥 먹을 때 나는 내 아이하고 할 말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물어보신다면 생각보다 꽤 많은 정보가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등 자녀를 둔 아빠라면요. 내 아이가 평소에 자주 놀고 싶어하는 친구,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친구,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화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과 돈을요, 제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머니들은요, 주변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학원이 어떻대, 그리고 이런 학습지가 좋대, 이런 문제집이 좋대, 자꾸 들리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못 걸러내는 경우도 많고요. 생각보다 내 아이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공부만 시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아빠의 매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가끔은요, 학원 간담회나 설명회 할 때요, 한번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 볼게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느낌보다는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교육이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캠핑이 돼도 좋고요. 운동이나 독서, 뭐 게임 다 좋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1학년 때까지는 거의 발레만 했어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검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녀 간의 대화가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원래는 뭐 친구랑 뭐 하고 놀았니? 아니면 우리 캠핑 갈 건데 뭐 하고 놀까? 이런 것에만 거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운동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고,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버님의 퇴근 시간이 아이의 학원의 하원 시간과 맞다면 퇴근길에 아이를 직접 픽업을 해서 집에 오시는 건 어떨까 해요. 그러면 아이와 아빠의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면 조금 더 친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요. 저는 그때 학원에 대한 공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조금 힘든지,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이하고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돈보다는요, 경험을 주는 아빠가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어떤 아버님들은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용돈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용돈 좋죠. 하지만 이렇게 돈을 직접 주시는 것보다는 경험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 같이 여행을 가거나 뭐 등산을 가거나 또는 역사나 생물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빠와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정보력. 엄마만 필요한가요? 이제는 아빠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아버님들, 아이들 혹시 학교 시간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아이의 시간표를 아버님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나왔던데 그러면 오늘 배운 시가 어떤 게 있었어? 그리고 어떤 시가 좋은데? 그리고 혹시 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니?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러면 조금 더 대화할 거리가 있어요. 너 오늘 뭐 배웠어? 그럼 아이 그래요. 뭐 국어도 했고 수학도 했고 영어도 했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뭔가 대화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들은요, 시사에도 굉장히 능해져야 되는 거 아시죠?
이달에 어떤 주제를 하나 선정하셔서요. 이슈가 되는 그런 기사를 프린트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잖아.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신문의 사설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최근 트렌드를 이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학 잡지, 논술 잡지 등 이렇게 잡지를 아이들과 함께 보는 활동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어머니 아버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아이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죠. 참 신기해요.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 정말 얘기가 술술 나오는데 내 아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아이가 나랑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 수준에 맞는 과학 잡지 같은 거를 구독을 해서 아이와 함께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아이에게 나눠주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과학과 역사 만화를 보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만화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아빠입니다. 같이 만화책을 보는 것도 좋아요. 좋긴 하지만 너무 이런 책들을요, 만화로만 접하다 보면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즐겨보는 과학이나 역사 만화가 있다면요, 눈여겨보세요. 아, 지금 우리 아이가 고구려 시대에 빠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구려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들을 한번 직접 같이 가보는 거죠. 이렇게 경험과 체험으로 연결해서 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책보다는 조금 더 글밥이 있는 깊이 있는 책들을 아버님께서 몇 권을 이렇게 선정해서 아이에게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골라주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아빠들이 가끔 책을 골라주면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아빠가 골라줬네? 아빠가 선물해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요. 아이가 어려워하는 분야는요, 아버님께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유튜브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학, 그 다음에 역사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예술, 정말 다양하게 고급 정보들이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아빠 나는 우주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은 우주에 관련된 그런 자료, 유튜브 자료를 찾아서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양질의 정보를 찾아주는 것은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고급 정보를 같이 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테드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가 이건 도움이 되겠는데 같은 것들을 영상을 찾아보셔서 함께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저는요, 상록수 같은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는 뭐죠? 사시사철 푸른 나무죠. 막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한 일이 있어도 잘 귀담아 들어주는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는 아빠가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빠들의 바짓바람은요, 어떤 공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님이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5번째. 사랑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 정말 표현 못하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이들도 알고는 있는데요. 잘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로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말이 너무 어색하시다면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다독이거나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짓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